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누군가 나의 존재에 오롯이 집중하고 공감해 주었던 경험, 당신에게는 있나요? 요즘 일은 어때요? 취업 준비, 육아, 연애는 어때요? 같은 나의 역할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나의 현재 마음, 더 나아가 내 존재 자체의 질문을 받은 경험이 최근에 나에게 존재했던가? 이 책을 읽고 처음 든 생각은 이런 종류였다. 자기 존재가 집중받고 주목받은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확보한다. 그 안정감 속에서야 비로소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저자 정혜 씨는 자기 존재에 주목을 받은 이후부터가 제대로 된 자기 삶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내 삶의 시작이라 부를 만한 시점을 떠올려 본다. 잘 떠오르지 않는다. 반면에 내 감정이 쉽게 무시당하거나 재단당했던 기억은 상대적으로 쉽게 떠오른다. 어렵게 꺼낸 고민 이야기에 누구나 다들 힘들어 같은 말로 자신의 감정이 평균화돼버리는 힘 빠지는 대화를 해본 적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의 끝없는 굴레 속에서 우리는 점차 감정을 감추는 쪽이 훨씬 안전하다 학습하고 어느샌가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서투른 사람이 되어간다.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네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너는 옳다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이다. 너는 옳다는 존재에 대한 수용을 건너뛴 객관적인 조언이나 도움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는 일처럼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 나를 드러냈을 때 오히려 상처가 되었던 상대의 무심한 반응들 속에서 우리는 한 번도 충전되지 못한 방전 직전의 휴대폰처럼 빛을 잃어가고 있다. 자신의 고통에 진심으로 주목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산다. 작가는 말한다. 세상에 단 한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주목해주는 단 한 사람으로 인해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고. 또 누구나 나의 소중한 사람을 제대로 공감해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다면 공감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공감은 누가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한결같이 끄덕이며 긍정해 주는 것,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전혀 잘못 짚었다. 그건 공감이 아니라 감정 노동이다. 공감하면 쉽게 떠오르는 말이 있다. 너 힘들었겠다.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을에 던지는 힘들었겠다는 말은 사람 마음에 의미 있게 가닿지 않는다. 공감적인 단어이지만 공감받았다는 느낌을 상대에게 주지 못하는 건 그 말이 잘 모르고 던지는 말이라서다.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던진 말이 의미 있는 정서적 파장을 만들지는 못한다. 잘 모르면 우선 찬찬히 물어야 한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시작되는 과정이 공감이다.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물어야 공감할 수 있다. 대학교 2학년 휴학을 하고 2달간의 유럽 배낭여행을 위해 10개월 동안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때가 있다. 당시 일했던 쇼핑몰 웹디자인 파트에서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이해가 되지 않는 상사의 행동에 나는 매우 지쳐 있었다. 어느 날 매일 힘내라며 응원 문자를 해주던 당시의 남자친구에게 처음으로 그 상사 때문에 힘들다는 하소연을 했다. 일이 그렇지, 내가 알바하는 곳에도 그런 일은 빈번해 같은 왠지 뻔한 충조 평판이 나올 거라 나는 예상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그런 종류가 아니었다.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매일 너에게 힘내라는 말을 했네.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마다 네가 속상했겠다. 나는 아직도 그 말을 잊지 못한다. 그건 내가 인생에서 처음 받아본 제대로 된 공감의 말이었기 때문이다. 무슨 조언을 해줘야 도움이 될까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제대로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계속 물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마 그것이 진정한 공감이 아닐까? 혹여 노력했지만 그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대도 누군가 나의 마음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 자체로 엄청난 위로가 될 것이다.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난날의 나를 마주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 공감받지 못해 외로웠던, 또 나를 진심으로 공감해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이며 상처받았던 나 자신. 나는 공감받고 싶었다. 그래서 더 애써 다른 사람을 공감하려 노력했다. 충분히 공감받고 공감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다. 공감하며 사는 사람은 꽤 만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가 한 개별적 존재로 충분히 공감받고 사는가에 시선이 미치면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다행히도 나는 이 책을 통해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을 확인했다. 누군가에게 공감받으려면 어떤 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숨기지 않고 나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막상 누군가 나의 존재에 관심을 가져주었을 때 나는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말하는 걸 유치하게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 감정을 미성숙함의 표현이며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감정 통제를 잘 해야 어른이고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감정은 이성으로 얼마든지 통제 가능한 것이라고 믿는다. 마음에 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잘못되고 위험한 통념이다. 나를 공감해 주었으면 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떠올려 본다. 부모님, 친구들 등 여러 사람이 머릿속에 차례로 떠오른다. 동시에 공감받기 원했던 이야기에 충조평판을 당했던 일들도 줄줄이 떠오른다. 누군가에게는 이해받기 원하는 마음을 닫아버렸고 누군가에게는 왜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냐며 서운하다 화를 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공감이 힘들다.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공감에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많이 오해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서로를 상처투성이로 만든다. 서로에 대한 정서적 욕구, 욕망이 더 많아서 그렇다. 공감은 누군가의 불어난 재산, 올라간 직급, 새로 딴 학위나 상장처럼 그의 외형적 변화에 대한 인정이나 언급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한 그 사람 자체, 그의 애쓴 시간이나 마음씀에 대한 반응이다. 그럴 때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인정받고 보상받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 사람은 그런 외형에 덜 휘둘리며 살 수 있게 된다. 공감은 쓰러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만큼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힘은 그가 고요하게 가만히 있어도,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만으로도 초조하지 않을 수 있는 차돌 같은 안정감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공감의 힘은 그렇게 입체적이다. 나는 진심으로 공감받았던 몇 안 되는 순간들의 힘으로 어쩌면 지금까지 이 정도로 견뎌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순간의 경이로운 변화로 인해 나는 조금씩 자신을 스스로 공감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나를 공감해 주었으면 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볼 때 나 자신을 빼놓지 않는다. 요즘은 바쁜 일상 중에도 조금만 틈이 생기면 저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문득 저를 깨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넌 누구니? 지금 이 순간이 너한테는 어떠니? 진심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거니? 재미있니? 되묻습니다. 제 감정 과제 느낌을 있는 그대로 제 자신에게 붓습니다. 그동안은 오늘 잘했니? 얼마나 보람된 일을 했니? 라고 되물었는데 그것과는 다른 결의 질문입니다. 나에 대한 이런 질문이 신기합니다. 공감받지 못해 아픈 사람들에게, 또 공감받고 싶어 방황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건강한 집밥을 차리듯 이 책을 통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먼저 스스로 공감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힘으로 내 주변의 사람도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사랑할 수 있기를, 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